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에서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마련을 두고 미국 당국이 우리나라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주미 한국 대사관이 지난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에 구글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인데요. 이 공문에는 우리 대사관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나눈 통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글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 측은 이를 두고 통상 문제 등에서 한국의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 문건은 현재 기밀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입법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을 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논란은 구글이 내년부터 앱스토어에서 사실상 통행세를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진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자체 결제 플랫폼 이용을 의무 적용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한국의 웹툰과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콘텐츠 앱들은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플랫폼 이용을 적용받게 되었죠. 물론 구글의 자체 결제 플랫폼이 무슨 문제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국내의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했으면 수수료가 적거나 한국 기업이 수수료를 가져가 나라 경제에 도움이라도 됐겠지만 구글의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결제 대금의 무려 30%를 구글의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입장에서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실상 구글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구나 국내 IT 업계에서는 카카오나 쿠팡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앱도 구글의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결제 수수료는 영세 IT 업체들에게만 대부분 부과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데요. 구글 입장에서는 쿠팡과 같은 힘있는 거대 유통사들까지 과금해버리면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이들을 과금 대상에서 제외해 자신들의 정책을 쉽게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심지어 만약 이 정책이 완벽히 적용됐을 때 한국의 콘텐츠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의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결제를 하는 순간 그 수익의 30%를 구글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음악을 핸드폰 앱을 통해 듣기 위해 총 1조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 3천억 원은 다시 구글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3천억 원이 한국에 풀렸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창출해내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죠. 물론 이는 매우 극단적인 예시지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 논리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글이 장기적으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만약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최근 정치권이 반발 여론을 수렴해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특히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구글의 정책에 소급 적용 논란을 피해 선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었죠.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여야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법안은 업계에서 바라던 대로 올해 안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접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재검토 기류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구글과 미국 당국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사실상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지난 9월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구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국내 유명 로펌과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국회에 수시로 드나들며 국회의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과 로펌 소속 직원들은 수차례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이때 구글과 미국 당국은 현재 한국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외국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의 공세 후에 법안을 발의한 야당이 정말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국민의힘 측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앱은 내년 9월까지 결제 의무가 유예되는 만큼 법안 추진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말을 바꾼 것이죠. 이에 따라 현재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도 없이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차라리 법안을 철회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결국 국회 안팎에서는 개별 법안에 대해 미국이 대사관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 논란도 함께 딸려올 것으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 같은 해외에서의 자국 기업 봐주기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서버 설치나 대가 없이 국내망을 이용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죠.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게 과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미국은 대사관을 동원해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꺼내들어 구글세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대사관은 올해 한미동맹은 65주년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에 기반이 됐다면서 한미동맹까지 거론했었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평평한 장에서 경쟁하면 이에 적응하고 학습하여 더욱 비약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며 거대 기업 구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데이터 현지화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의료와 금융서비스 개방을 전부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후 구글 통행세 논란은 미국 눈치 보기가 계속되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 시기 미국 기업들은 유럽 등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영국과 호주, 유럽연합 등이 이들 기업에 적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지난해 프랑스 의회가 전체 매출 7억 5천만 유로 혹은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 IT 기업들에게 영업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 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글에 사실상 제재를 가한 최초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미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죠. 그러면서 2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프랑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보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정부는 최근 다시 한번 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기업들에게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했는데요. 특히 OECD가 올해 안에 디지털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시 실제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OECD는 아직까지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합의안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중반까지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가운데 이른바 와인세로 불리며 프랑스에 보복 관세를 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유럽에서의 논란이 일었던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미국 사법당국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하원 역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 대형 IT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에 반하는 활동을 하면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을 정도이죠. 결국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 기업의 독과점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수해온 만큼 미국 내 여론은 이들 기업들의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미국의 이런 기조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과도 어긋납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들에게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압박해 미국의 리더십을 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했던 다자 무역협정과 WTO 등 국제 통상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를 지지했죠. 특히 무역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동맹들과의 공고한 연대를 통해 국제 무역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 다르게 최근 미국이 한국에서의 독점 규제 법안을 두고 자국 기업 우선주의 양상을 보이면서 완전한 세계화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 시기 한국을 향한 중국의 구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조금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던 것입니다. 실제로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한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을 대폭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를 물리는 조치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한편 포획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직후 철수 논란에 이어
하면서 대북 제재 공조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 당시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 제품 등 한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를 쏟아낼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었는데요. 즉 여러 정치 상황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무역 압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한국을 길들이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미국이 한국에게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가 경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우리 정부는 구글과 미국 정부 당국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간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당국도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서 보장한 기업 방어권 보장 문구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조사를 당하는 기업들도 증거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결국 이번에 신설된 제도로 인해 미국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 관련 사항뿐 아니라 국내 다른 업체들의 영업 비밀까지 확인해 공정위 조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정위 역시 철저히 대비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에 대해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의회에서 추진되는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을 포함해 국내 업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미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 사업자의 특정한 차별이 아닌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압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우리나라가 잘 대응해 관련 시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